그럼 제가 처음에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 목표가랑 그 기존의 주가랑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41,200원 지금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 때, 41,200원 정도면 이 주식을 사도 되겠다라고 이제 밸류에이션 결과 나왔던 값이고, 이 빨간색 폰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내가 생각하는 추후에 매출이 찍혔을 때 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1,200원 정도일 때는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매출이 찍히면서 49,000원 1차 목표가, 또 추후에는 54,8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7월 2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목표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54,800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25일날 주말에 했으니까 저번 주 금요일 종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58,4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때 이제 종목을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54,800원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 선까지는 올라와서 일단 목표가는 쳤는데 목표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심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 오버밸류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컨센도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 컨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고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만약에 54,800원이 됐을 때 과연 팔아야 될까? 아니면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 반 정도만 팔아야 될까?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 제가 기존에 그 4월 22일 날 이때 분석했던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이때쯤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한 6월이잖아요. 그럼 6월 중순쯤에 한 번 더 이제 내용을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시는 거죠. 그때도 만약에 오버밸류에이션이다 라고 하면 매도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뀐 컨센서스에서는 만약에 그 주가가 괜찮은 정도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유를 하시거나 부분 매도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분석했을 때 대비해서 45% 가량 올랐었는데 컨센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컨센 여기 보시면 지금 185억, 기존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4월 22일 날 분석을 했는데 4월 22일 날 컨센을 보면 단기 순이익이 18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7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223억이에요. 그래서 기존 그 185억에서 223억으로 이 컨센서스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20.54% 정도 컨센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85억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했을 때보다 그 223억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하면 당연히 목표가는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분석한 이 4월 22일 이후에 아마 한 2주인가 3주 뒤에 관련 레포트들이 많이 오면서 그 컨센이 바로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급격하게 뛰었는데요. 이렇게 그때 이제 목표가 딱 달성했을 때 매도를 만약에 반 정도 하고 싶다 아니면 다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그때 데이터를 이제 개인분들께서 직접 한번 업데이트하고 223억이 컨센서스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아셨다면 다 매도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한 부분 정도 매도하면서 그러면은 2차 목표가는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2차 목표가를 계산해 보면 이게 업데이트된 컨센서스고 이 223억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밸류에이션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66,1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2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저 같은 경우라면은 반 정도는 54,800원에 매도를 했을 거고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반은 66,1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는 거죠. 그 이후 상승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주가를 대응할 것 같고 또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 그 4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한참 멀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공격형이 그 2020년 실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수식 볼게요. 수식 보면 여기 지금 그 밸류에이션 할 때 이 공격이 2020년도 컨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을 보면은 그 2019년 실적이랑 2020년 컨센이랑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이제 중립을 한 거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작년 실적 기준이겠죠.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월에서 6월 끝났고 7월에서 이제 하반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더 앞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중립이었던 그 작년 실적 그리고 그 올해 컨센 요거 두 개 평균을 보수로 이제 잡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중립 같은 경우에는 그럼 2020년도 컨센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2020년도 컨센을 사용했는데 올해 컨센으로 바꿨고, 그럼 공격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020년도 컨센이 있을 거고 2021년도 컨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평균을 제가 계산했을 때 262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격 밸류에이션을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다 밸류에이션 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7월 25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적정가를 똑같이 중립에 25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적정가를 책정했어요. 적정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55,000원이 돼 있습니다. 저번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800원이 목표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하면 55,000원이 적정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로 정할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컨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년 실적이 찍히는 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공격을 가지고 컨센을 잡기에는 시간을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컨센인 이 중립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목표가를 정하고, 대신 이제 펄을 30배를 주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그 한 3개월 동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그 거래량도 엄청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관이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리레이팅이 많이 됐고 밸류에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30배 주는 거 전혀 문제 안 돼 보여요. 그래서 한 66,100원까지는 바로 목표가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게 언제쯤 달성될까? 연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리 늦어도 연말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갔다고 하면 66,000원까지는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기대가 먼저 선반영 되니까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66,000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 종목 계속 할 건데 그 종목들 할 때는 요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그 8월 15일까지 그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 25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발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268억이 매출, 당기순이익이 58억인데 과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적이 더 잘 찍히냐 아니면 못 찍히냐를 판단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58억보다 더 잘 나왔다, 이러면 이제 주가는 더 잘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 실적은 잘 나왔는데 58억보다 만약에 못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좋고, 그래서 주가는 말씀드렸고 컨센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 얘네들이 두 개를 하잖아요. 리쥬란 힐러랑 콘쥬란이 있는데, 일단 콘쥬란은 대성공이라는 이제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되게 잘 가졌고요. 그 콘쥬란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를 했을 때는 매월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매출이 찍힐 거다라고 하면서 연매출을 한 10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쥬란이 리쥬란 힐러만큼이나 되게 사업성이 되게 좋은 걸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이제 생겼고, 다만 여기서 하나 딱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종합대학병원에 콘쥬란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더 증가할 수 있다 추후에는 이렇게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종합
대학병원에서의 그 매출은 크게 안 될 것 같다. 전체 시장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 차지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개인 병원에서 그 콘주란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그 히알루론산 처방이 되던 그 1,500억 원 시장을 콘주란이 빨리 뺏어오고 있다. 이 점은 정말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대학병원은 좀 아쉽지만 이 콘주란의 그 개인 시장 부분에서는 엄청 좋다 보니까 그 성장률이 실현될 가능성을 엄청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되면서 생각보다 그 매출 회복이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 레포트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만 하반기에 신규 제품들 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뭐 잘 될 거다, 그 리쥬란 힐러가 잘 될 거다, 이 부분을 좀 플러스 요인으로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콘주란 확대를 좀 좋게 보면서 이 콘주란 하나만으로도 그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그 뭐 30배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서 밸류에이션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긴장 풀리면 아마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국내 소비가 키팩터인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농심 이런 것들도 국내 소비가 키팩터잖아요. 근데 그 국내 소비가 제일 중요한 그 업종들 또는 기업들 중에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그 미래 성장성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 상위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고 나간다라고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를 꼭 가져가줘야 되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주가를 보면은 여기 55,000원이 적정가, 그리고 목표가가 6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55,000원에서 66,000원에서 그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제 66,100원 정도 목표로 두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 단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66,100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존에 제가 여기 4월 22일 날 업로드 하고 나서부터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반 정도는 파시고 반 정도는 한 66,000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가를 그 주식을 투자하실 때 업데이트 하면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말 잘하면서 방송을 잘하고 그러다가 와, 나 이거 맞췄다 해서 이제 자랑하려고 OX 이런 것들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방송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온 것도 좀 민망하네요. 아무튼 얘는 개인적으로는 맞췄다 생각을 하는 게, 54,800원 들어갔을 때 컨센이 업데이트 된 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55,000원에서 66,000원까지는 갈 걸 또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54,800원보다 더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의 그 밸류에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 접근을 했다면 괜찮은 투자였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괜찮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 빠졌었는데 최대 주주 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주시면 되게 좋으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47.22%에서 47.68%로 소폭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좀 유의미하진 않은데 그냥 뭐 조금 는 거는 그래도 좋지 않은 이슈는 아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조금 늘었다, 요렇게만 봐주시고 넘어갈게요.